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유해드릴 논문은 이번 ECCV 2024년에 업색된 베그스라는 논문이고, 성원님, 그리고 태웅님, 자연님, 그리고 저희 교수님 이렇게 저자 목록에 들어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태클링하고자 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3D 리컨스트럭션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해당 씬을 트레인 이미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도 보는 그런 노블비 신테시스를 수행을 하기 위함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세팅에서 일반적인 노블뷰 신테시스 세팅은 이렇게 자동차 위에 달린 카메라로 이렇게 직진을 하면서 촬영된 영상들이 있을 때 이 촬영한 영상들 중에 검은색에 대응되는 한 80% 정도 되는 이미지만 트레이닝 셋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이 80%의 이미지들로 복원된 3D 결과가 얼마나 잘 노블뷰를 복원을 하는지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파란색 카메라에 대응되는 이미지를 평가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좀 다양한 각도에서 해당 3D 모델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노블뷰 신테시스를 하고자 하는 게 주된 목적인데 이제 요 일반적인 테스트 카메라 앵글 여기에 이제 초록색으로 그려진 카메라와 같이 이제 테스트 카메라를 위쪽으로 좀 올리고 아래쪽으로 각도를 틀어서 내려다보는 각도라던가 아니면 테스트 카메라를 오른쪽으로 45도 돌려서 좀 과하게 꺾은 각도를 확인을 하게 한다던가 하면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이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방법으로는 이런 노블뷰 신테시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자동차를 보면 블러가 굉장히 심하다던가 아니면 집에 이렇게 블러가 심하다던가 이런 현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이미지 말고 이제 라이다 정보까지 추가를 해서 좀 더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아티팩트들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바닥에 구멍 같은 것들도 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아티팩트들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애초에 저게 왜 궁금했나요? 그러니까 저자로서 저게 왜 궁금했나요? 저 데스크 자체가. 이 타스크가요? 네, 이 데스크가 어떻게 해서 접하게 되는지가 사실 궁금해가지고. 네. 그냥 이 3D 씬을 복원을 하고 나서 이 테스트 카메라 말고 이 3D 씬을 이렇게 막 트래블스 하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UI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그 UI에서 키보드를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완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좀 깨져 보이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요. 네. 아, 직접 해보니까 그런 거 같아서 잘 봤다. 네. 네, 알겠습니다. 슬라이드 쇼해주세요. 어떻게 하나?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그거 그냥 누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던 이런 바닥에 구멍이 뚫린다던가 하는 이런 아티팩트가 일어나는 원인이 이제 베이지 코베리언스 문제 때문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세웠고 이제 잠깐 3D 씬이 어떻게 리컨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3D 가우시안 스플리팅이라는 저희의 베이스 라인은 3차원 공간을 어떤 3차원 가우시안들의 집합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하나의 점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여기 요 계란같이 생긴 어떤 3D 가우시안에 의해서 이 점이 모델링이 되는 건데 요 트레인 이미지 상의 요 하나의 픽셀을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요렇게 요 평면에 딱 납작하게 이 가우시안이 좀 이렇게 분포를 했으면 좋겠는데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면 이제 카메라가 이 각도 말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로 보게 되더라도 이 뒤쪽에 구멍이 뚫린다던가 하는 그런 아티팩트가 생기지 않겠죠.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요 픽셀이 회색이 되게끔 만족하게 하는 가우시안들은 요 세 가지 경우가 전부 다 만족을 한다라는 게 저희의 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 그냥 옵티미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살짝 누워있는 가우시안이 모델링이 되더라도 이 그레이 픽셀을 모델링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근데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 카메라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를 바꾸게 되면 이 뒤에 있는 이런 홀들이 보이면서 아티팩트가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저희의 가정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인 플로우는 다음 것 같고요. 죄송한데, 이게 좀, 이 세 가지 용어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세 가지가 뭐였죠?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세 개가 뭐 수평으로 평평한 거, 수직으로 된 거, 그리고 조금 약간 적당히 기울어진 달걀이요. 네, 네. 이게 이제 세 축의 중심점이 이제 3차원 포인트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차원 포인트가 지금 이제 세 개가 있는 상황이고, 이 각각의 3차원 포인트들은 이 트레인 이미지 상에서 요 세 개의 점을 모델링하는 이제 점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카메라 픽셀을 구성하는 요 가우시안이 이제 뭐 이렇게 살짝 누워있는 계란형으로 생기거나 또는 이렇게 좀 이 평면에 수직하게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모양이거나 아니면은 이 평면에 이제 납작하게 붙어 있는 요런 세 가지 경우의 가우시안들을 지금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세 가지 가우시안들 모두 이 트레이닝 이미지에서의 세 개 픽셀을 회색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예시입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 멀티뷰, 멀티뷰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고 할까요? 혹은 그 여러 이퀘이션을 푸는 거니까, 음, 이게 그러니까 한 각도의 2D 이미지만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그게 있을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문제는 사실 뭐 2D 이미지가 하나만 있을 때 그걸 인버스 프로블럼이라고 불러야 되지, 일포스트 프로블럼이라고 불러야 되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솔루션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뭐 사실 뭐 그냥 뭐 싱글 씬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뭐 그 문제에서 사진이 한 장만 있거나 뭐 좀 사진이 몇 장 없으면 뭐 항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약간 그런 경우를 태클링한 게 맞고, 이제 저희는 이제 좀 퓨샷 문제를 푼다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3D 포인트를 되게 제한된 각도에서만 관측했을 때에 생기는 문제를 풀겠다라는 방향으로 이제 문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 자체도 얼반싱이라고 한 게 자동차를 타고 이제 보통 이제 도로를 따라서 직진하는 방향으로만 자동차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요. 이제 이 도로상의 하나의 점을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게 좀 불가능한 세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거를 제안을 해보겠다. 이런 세팅입니다. 네, 그러면 뭐 여러 각도가 충분히 많이 주어져 있으면 뭐 저게 저렇게 안 될 텐데, 하여튼 좀 맞습니다. 한정된 범위의 뭐 각도 그것만 있으면은 저런 앰비규어티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접근하고자 하는 플로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아요. 이제 주어지는 거는 카메라와 이 이제 차 위에 장착된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 셋, 그 다음에 차 위에 장착된 라이다로 촬영된 그 라이다 포인트들의 집합이 이제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이제 요 이제 카메라가 요 보라색 트라젝토리를 따라서 이렇게 쭉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트레이닝 셋으로 요 보라색 이미지에서 촬영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이제 요 카메라에서 본 2D 이미지를 저희가 이제 3차원 공간을 이 보라색 카메라로 촬영하는 걸 저희가 뭐 렌더링이라는 용어로 말을 하는데 이 보라색 카메라에서 렌더링된 이미지랑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를 이제 비교를 해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흘려줌으로써 3차원을 복원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3D 복원 방법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여기다가 추가해가지고 이 보라색 카메라에서 렌더링된 이미지에 대응되는 어떤 그 노멀, 아까 그 가우시안이 이제 세 개의 축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세 개의 축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GT 이미지에서 뽑은 노멀 에스티메이터와의 관계식을 로스로 표현을 함으로써 좀 이 3D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우시안이 설페이스랑 잘 얼라인 되게끔 하는 로스를 여기서 흘려줬습니다.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미 트레이닝 셋을 통해서 이제 주행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알고 있는 트레이닝 셋들을 이용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파인 튜닝을 하고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학습한
어피어런스 정보를 이 3차원 공간에 이제 녹여내는 어떤 컬러 여기 스코어 로스라는 것도 이제 추가해서 어피어런스를 좀 더 이쁘게 만드는 두 가지 로스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아, 여기에서 여기 코베리언스 로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밑에서 정의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아까 그 위쪽에서 보여드렸던 이 그림에서 이 픽셀 하나를 구성하는 게 이 하나의 가우시안인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 가우시안들이 이 하나의 픽셀을 구성하는 이 경로상에 되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생길 수도 있는데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 여러 개의 가우시안들을 이제 되게 웨이티드 썸을 해가지고 이 픽셀을 대표하는 이 가우시안의 어떤 로테이션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게 요 식이고요. 이게 로테이션을 이제 보통 커터니안이라는 4디멘전짜리 벡터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요 웨이트 사전 여기 정의된 이제 요 웨이트에 의해서 웨이티드 썸을 해가지고 이 픽셀을 대표하는 로테이션 하나를 구하겠다라는 게 요 식이고 이제 일반적인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면은 이제 그냥 성분에 대한 얘는 이제 로테이션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피리컬 스페이스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해야 돼서 이제 슬럼프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뭐 식을 좀 잘 모르시더라도 요 커터니안이 그냥 요 픽셀을 대표하는 가우시안의 어떤 축의 방향, 3축의 방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3축을 대표하는 4디멘전 벡터를 그냥 이제 3x3 매트릭스로 변환을 하는 거는 이미 알려진 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커터니안을 이제 3x3 매트릭스로 한번 변환을 해주고 나서 이 변환을 한 매트릭스가 갖는 의미는 각 매트릭스의 축들이 이 엑시스 하나를 이제 물리적으로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매트릭스 각각을 이제 저희가 앞에서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에서 노멀 에스티메이트 한 것과 이제 다 프로덕트 한 다음에 얘네들을 서메이션 하고 평균 낸 것이 이제 그 로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로스를 좀 비주얼라이즈를 해보게 되면은 이 엑시스 3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노멀이랑 얼라인이 되게 되면 낮은 로스 값을 갖는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이 L 엑시스가 하는 역할은 이 노멀이랑 이 3축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노멀이랑 얼라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강제를 하는 로스가 되고요. 이거를 얼라인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있던 가우시안이 이렇게 좀 이 서피스 노멀, 그러니까 노멀이라는 건 서피스와 수직한 방향의 벡터를 의미하는데 서피스 노멀이랑 이렇게 딱 이 축 중에 하나가 얼라인 돼서 이렇게 좀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로스이고 이 로스를 만족하는 경우는 요 경우와 요 제일 왼쪽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만족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두 번째 경우가 아니라 첫 번째 경우를 원하는 거여서 이 노멀이랑 얼라인된 엑시스 방향의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스케일이 작아졌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엑시스랑 노멀이 다 프로덕트 했을 때 얼라인이 잘 되면 1에 가까운 값을 가질 것이고 그런 경우에 이 스케일을 자체를 이제 로스로 넣어줘서 이 스케일을 낮추는 방향으로 옵티마이즈하는 그런 로스가 L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잘 적용이 되고 나면은 이 가우시안을 이제 플레인에 딱 납작하게 스플랫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했고요. 이렇게 근데 첫 번째 식은 그냥 세 개의 그냥 얼라인먼트의 혹은 다 프로덕트 시밀러리티 평균값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세 개 중에 어느 하나가 온라인이 되면은 장땡이다라는 그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세 개가 하나랑 온라인이 되면 퍼펙트리 온라인이 되면은 뭐 어떤 내적값이 나올 텐데 나머지 두 개는 그러면 수직이니까는 극단적으로 저 내적값은 0일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랑 그냥 적당히 온라인이 적당히 안 돼 있어서 적당한 내적값을 세 개 축이 저 단일한 노멀 벡터의 내적값이 그냥 적당한 값으로 나와서 그렇게 합해진 값이 더 클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하나가 온라인 됐을 때 저 값이 크게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을 비주얼라이즈 한 게 요거입니다. 저게 애매한 경우잖아요.
이게 애매한 경우가 여기 이제 빨간 경우, 이 노말이 엑시스랑 얼라인 됐을 때 요 컬러 맵에서 요그 파란색이 이제 이 로스가 어떤 값을 갖는지를 컬러라이즈 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아, 노말이 네, 아니, 그러니까 Q 틸다의 I라는 인덱스를 가지는 쟤네들이 네, 저 약간 코베리언스의 프린시펄, 세개 프린시펄 액시스의 그 디렉션을 나타내는 벡터인 거죠. 코베리언스 세개 축 여기 아니에요? 1, 2, 3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축이랑 저 GI 저거는 뭐 외부적으로 구해진 어떤 하나의 특정한 뭐 디렉션을 나타내는 노멀 벡터인 거잖아요. 맞나요? 여기까지?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맞습니다. 들리시나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온라인이 잘 되면 장땡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세 개의 평균적인 그 온라인의 정도잖아요. 세 개의 평균이니까 이 수식은.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온라인이 잘 된다? 그 말은 이 세 개 중에 뭔가 맥스 오퍼레이터 같은 거가 있을 때에 그 이야기하신 거랑 부합하지. 이거는 그냥 세 개의 평균 값이잖아요. 근데 이 세 개는 서로 다 수직이어야 하니까 어느 하나가 잘 온라인 될수록 나머지 두 개는 좀 온라인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뭐 세 개가 그냥 애매하게 온라인 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온라인이 거의 잘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좀 버리는 카드 이럴 때 저 서메이션 그러니까 저 평균은 뭐 서메이션이랑 똑같다고 보면 그 서메이션이 어느 게 토탈 스코어가 더 좋을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림은 혹시 이해가 이 되실까요? 그림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이동물 벡터 하나 주어져 있고 세 개 그 그냥 코사인 아니 그거 한다는 거 아닌가요?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합한 것이 이 L 엑시스다라는 거 아닌가요? 코사인 시뮬러티를 합한 것이 네, L 엑시스고 그거를 비주얼라이즈 한 것이 지금 여기에 이 컬러가 교수님, 그 노말 벡터가 어쨌든 저 수식대로면은 x, y, z로 표현이 된다고 치면 그 x, y, z의 평균 값이잖아요, 로스가. 맞나요? 네네. 근데 뭐 여기 XYZ 축이 실제 어떤 서로 수직인 거는 맞지만 뭐그 가우시안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서 나온 세 개의 그 프린시플 엑시스겠죠? 예, 예. 근데 그 어쨌든 저 수식 안에서 x, y, z가 노말 벡터이기 때문에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1이고 그 상태에서 x, y, z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으면 x랑 y랑 z 중에 하나가 이제 최대값이 되고 나머지가 0이 되는 게 그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내가. 어, 이게 뭐, 기본적으로 풀었을 때 그 뭐라 그러죠? 컨벡스 펑션으로서 정의가 될 거예요. 저 로스 식이. 아무튼 그래서 이거 풀면은 그 엑시스의 어느 하나가 얼라인이 돼서 나머지 두 개는 빵이고 x 혹은 y 혹은 z가 이제 최대값이 되는 순간 그 순간에 이제 그 저 로스가 최소가 됩니다.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저 수식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 예, 맞습니다. 아, 저거는 그냥 내적의 세 개의 합 혹은 세 개의 평균으로 나는 보이는데, 아니에요? 네네, 그게 맞는데요. 그 내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엑시스 1, 2, 3가 갖고 있는 벡터 축이 있을 텐데 그거를 간단하게 이제 그 좀 그 축변환 해가지고 각각 1, 0,0, 뭐 0, 1,0 그리고 네네네. 0,1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랬을 때 어찌됐든 저 수식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나누기 3이 되잖아요. 맞나요?
GI가 X, Y, Z라고 할 때요. 예,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저 수식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 GI라는 애가 노멀 벡터로서 유닛 벡터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네. 수식적으로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1이고요. 이거는 고정인 상태에서 네.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게 최소가 되도록 하는 로스 펑션인 거죠. 네. 네, 그거를 수식적으로 풀면 제가 옛날에 너무 옛날에 해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게 언제 최소가 되냐면 X 혹은 Y 혹은 Z 중에 하나가 최대값이 되고 그러니까 1이 되겠죠 아마. 그리고 나머지가 0이 될 때 저 L 그러니까 로스 값이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노멀 벡터가 엑시스 중 하나랑 얼라인이 됐을 때 로스 값이 최소가 되는 펑션이 되는 거죠. 아, 네. 대충 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L 제로 놈, 뭐 L 인피니티 놈, 뭐 이런 거에서 뭐 그 놈이 미니마이즈 될 때 뭐 좀 뭐 약간 그런 거랑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건 꽤 복잡한 내용인데 그러면 논문에 뭔가 디테일이 없나요? 이거에 관련된? 아니면 이거가 뭐 그냥 이렇다라는 뭔가 다른 뭐 레퍼런스나 뭐 그런 게 딱 여기에 들어맞는 뭔가가 딱 있는 건가? 비주얼라이즈를 해서 보여준 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저게 뭐죠? 아니, 원의 중심으로 갈수록 맥스, 원으로 바깥으로 갈수록 민, 저게 뭐예요? 이게 원래는 이제 노말이 있고 그 노말을 기준으로 엑시스를 돌리는 세팅인데 그거를 다 네네네. 생각하면은 노말이 움직이고 엑시스가 고정된 것처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엑시스가 고정이고 노말이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이 L 엑시스를 이제 비주얼라이즈 하면은 이제 이 노말은 요 구를 지금 약간 그러니까 사분면으로 자른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노말이 요 구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구가 이 엑시스 중에 하나랑 얼라인이 됐을 때가 이제 가장 작은 로스 값을 갖는다라는 거를 비주얼라이즈를 한 거죠. 아, 네. 와, 아니, 시간을 좀 많이 끌어서 죄송한데요. 아니, 이거, 근데 이 그림이 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게 그러니까 8분의 1 9잖아요. 맞나요? 그렇지. 2의 3승 8분의 1 9잖아요. 저게. 반의 반의 반 9잖아요. 파란색이. 그죠? 맞나요? 파란색이 반의 반의 반 9. 네, 네. 파란색이요? 요게 반의 반의 반. 그러니까 8분의 그러니까 1. 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저 빨간색은, 빨간색 자체가 그냥 원이나 구처럼 보여요. 아, 그게 아니 좀 이게 이 그러니까 이 빨간색 그림이 좀 거시기하다는 거죠, 좀. 네. 그 빨간색이 이 삼축의 원점에서 시작하는 이런 약간 발광원 같이 그렸다기보다는 네. 이 구의 표면을 감싸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면을 감싼다? 네, 노말 크기 길이는 고정이니까 그 위를 논하는 거죠, 네, 그냥. 네, 네. 네. 구의 표면에다가 색깔을 컬러라이즈한 겁니다. 아, 저 수치 자체가 저 로스라는 거죠? 네. 아, 왜 나만 이렇게 멍청한 거야? 다 이해하는데 나만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일단 저 그림 당최 이해가 안 가. 응? 일단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구의 표면에 그려진 거라는 건 혹시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것 같으신가요? 네. 저기에 약간 2차원 동그라미 같은 거를 그린 게 저 빨간색 저 표면에서의 로스 값이다. 네네. 저 구의 내부가 아니라 표면에.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볼록한 거구나. 저 빨강색과 파란색이 저 볼록한 저 반의 반의 반 구의 표면에 할당된 값이군요.
시각화 자체가. 그죠? 아, 맞나요? 아, 이게 뭔가 제가 에코 캔슬링이 돼갖고 바로 네 하고 짧게 대답을 하시고 이게 제가 못 듣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 길게. 아니면은 제가 이거 이어폰 충전하고 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끝에 얼라인 될수록 그러고 표면을 걸어 다니면서 맞아요. 저 축들이랑 내적의 평균이 최소가 되는 점을 찾고 싶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저 그냥 휴리스틱하게 저걸 하는 거예요 그냥 휴리스틱하게 저렇게 맞추고 싶으니까 저 수식을 쓰는 거야 아니면 뭔가 레퍼런스가 있어 저 수식을 쓰는 거야 이게 그냥 제가 예전 경험상 이게 됐었던 기억이 있어서 썼는데. 그냥 과거 경험에 네, 기반해서 과거 경험에 있으니까 네. 근데 뭐 수식적으로 된다고 하니까 대성령이 됩니다. 나중에 랩 혹시 네네. 그 저희가 시간이 어떻게 되죠?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요구한 것 같은데. 하는데요. 빠르게 랩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하나 우리 저희가 논문이 하나에 얼마예요? 지금? 하나는 원래 20분으로 잡았어요. 20분?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래서 이 로스를 쓰면은 요 바닥에 구멍 뚫린 게 없어지는 거를 보실 수 있고 벽도 이렇게 좀 깔끔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나중에 하시면 그냥 합시다 아니 아이도 그냥 방해한다 다 중간만 앞뒤로 마지막에 한 번에 봤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3DGS 이제 기존 거를 가지고 노멀 그러니까 엑시트 중에 제일 스케일이 작은 값을 노멀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했을 때 이제 저희 로스를 쓰면은 좀 깔끔하게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 있고 뎁스 에스티메이션 했을 때도 구멍이 없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코베리언스 로스 말고 여기에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제 파인 튜닝 한 거를 가지고 어피어런스 업데이트하는 로스가 이제 요 스코어 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스코어 로스는 그냥 이제 기존 스테이블 디퓨전 이렇게 만들어지던 거를 저희가 키티로 파인 튜닝하면 요런 이미지를 요 텍스트 스크립트 포토그래피 오브 서버반 스트리트라는 텍스트를 넣었을 때 원래 이렇게 나오던 걸 저희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해서 이렇게 나오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사전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엑스트라폴레이티드 뷰를 렌더링 했을 때도 요런 이미지가 나오게 감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로스 이제 그 네트워크가 예측 노이즈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스코어와 동일하다는 의미를 갖는 그런 다른 논문들이 이미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 렌더링된 결과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3D를 파인튜닝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구멍 뚫리던 거 말고 이런 아티팩트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코어 로스를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좀 잘 아티팩트들을 잘 없애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적용을 하면은 이제 익스트라폴레이티드 뷰에서 다운 위에서 내려다 보거나 아니면 왼쪽 오른쪽을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아워스가 다른 것들 대비해서 좀 숫자 0도 좀 더 깔끔하게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유니저 레이슨 보더 윗 리젝 스트롱 옵셋을 받았었고 파이널은 전부 윗 억셉으로 통일이 되었는데 리버탈 잘 한 것 같다, 컨선이 다 어드레스 되었다, 펄더 인사이트를 주었다. 그리고 처음에 스트롱 억셉 줬던 사람은 좀 내렸는데 이제 디스커션 하고 나서 약간 흥분을 가라앉혔다. 하지만 여전히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윗 리젝을 줬던 사람이 줬던 의견 중에 제일 좀 저희가 챌린징했던 거 하나만 가져와 봤는데요. 윗 리젝을 줬던 사람이 태클링 했던 거는 이게 익스트라폴레이티드 뷰라고 하는데 이게 충분히 익스트라폴레이티드 된 것 같지 않다. 이게 각도만 깨짝깨짝 돌리고 위로 조금 움직이는 게 이게 어떻게 익스트라폴레이티드 되냐라는 의견을 줬는데 근데 저희가 여기에 반박한 거는 이게 만약에 이게 챌린징한 세팅이 아니었으면 다른 베이스라인들이 충분히 잘 했었어야 한다. 근데 일단 그렇지 않았고 두 번째로 이 익스트라폴레이티드 뷰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이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널프버스터라는 논문에서는 충분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너희는 안 그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익스트라폴레이티드 뷰라는 걸 정의를 할 때는 이제 이 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 이 트레이닝 카메라 트라젝토리랑 비교했을 때 익스트라폴레이티드 뷰가의 정의가 정의돼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널브 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들이 다 피카츄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움직인 다른 카메라들도 전부 피카츄를 바라본다는 거는 동일한 사실이고 그냥 뒤로 좀 멀리 뺐을 뿐이거든요. 요런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거리상으로 멀어졌지만 휴대용 카메라들이 커버하는 영역을 여전히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더 많이 익스트라플레이티드 뷰라고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널브 버스터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저희 데이터셋을 돌렸을 때 잘 안 되는 것까지 보여서 좀 이게 윗 리젝을 줬던 사람을 윗 억셉으로 바꾸게 하는데 좀 결정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얻은 레슨은 뭔가 리뷰어가 잘 모르고 있을 법한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고 거기를 태클링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까 질문까지. 그 앞에 전기도 보니까 이해가 돼가지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뎁스 에스티메이션은 GT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GT요. 네, 그러니까 GT 노멀 벡터가 구해졌었잖아요. 아,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구하는 아, 거예요? 그거는 GT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이미지에서 노말을 뽑아주는 오프더쉘프 메소드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에스티메이트한 노말을 GT 노말이라고 간주하고 사용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후속 연구 계획 있나요? 가지가지고 네. 이게 뭐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지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드려야 될까요? 네. 이거 그냥 논문 쓰면서 어느 게 제일 힘들었나요? 그러니까 뭔가 남점 있었나요? 뭔가 음, 논문지라기보다 실험이랑 뭐 기타 등등 알수 있겠어요. 근데 좀 되게 빠르게 된 편이었고. 그 다음 쓰고 나서 이 논문 잘 써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잘 썼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아까 증명을 해보니까 네. 그렇게 나오네요. 어떤? 아까 로스 네, 뭘 해보시나요? 삼각함수로 땡겨보니까 나오는 대로 삼각함수를 땡겨보면은 뭔가 이제 점이 이렇게 8분의 그거 있다고 치면 네. 이렇게 도는 각도가 있고 이렇게 도는 각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이제 삼각함수 식으로 세워보면은 네, 각도가 90도일 때 이렇게 가장 값이 나오네요. 그 미분을 하시네요. 미분은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래프 부분. 그게 똑같은 방식으로 그린 게 아까 그. 네. 네. 그래서 그 수식은 경험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결국엔. 네. 저기 뎁스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로스를 걸었는데 뎁스는 아니고 노말을 이용해서 로스를. 아니 그러니까 뎁스를 가지고 노멀을 구한 다음에 그 노멀을 이 코베리언스에 이거랑 일치하 이렇게 최대한 얼라인 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냥 어 뎁스를 직접적으로 레귤라이제이션 혹은 오프 더 쉘프로 뎁스 뽑은 거를 이 가우시안 스프레팅으로 3D 모델 하면은 또 뎁스도 뭐 처리적으로 이렇게 뽑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럼 그 뎁스랑 이 오프 더 쉘프 모델로 뽑은 뎁스랑 똑같아야 된다? 이런 로스를 거는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지금 이 제안하신 게 이게 훨씬 더 뭔가 고상해 보이고 혹은 좀 더 소피스티케이티드 되어 보이는 거는 맞지만 어쨌건 뭐 저런 오프 더 쉘프 모델을 통해 나온 뎁스 정보를 사용해서 추가적인 슈퍼비전을 걸었다는 측면에서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좀 더 심플한 어프로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여기서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터가 아니고 노말 에스티메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미지 네. 그래서 여기서 뭐 뎁스를 보고 거기서 노말을 뽑는 구조가 아니고 이미지에서 바로 노말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구조고 네. 이런 그러니까 그게 노멀이든 뎁스든 그거를 이렇게 이미지에서 그냥 2D 상에서 그냥 막바로 그냥 뽑을 수 있는 그 직접적으로 뎁스나 노멀을 뽑는 모델을 사용해서 얻어진 거를 뭐 수도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사용하고 그 가우시안 스플래팅 이렇게 모델링 된 거에서도 뭐 어떤 후처리적으로 노멀이나 뎁스를 구해주는 방식이 있지 않나요? 후처리적으로? 사실 그 말씀하신 접근법이 이제 저희가 논문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랑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 노멀을 어떻게든 구해내서
그거를 오프 더 쉘프 방법이 추정한 노말이랑 유사하게 만들겠다라는 플로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것보다 이게 더 그거보다 좋을까요? 좋다면 왜 좋을까요? 그게 뭐 실험 결과를 말한 게 뽑아볼, 이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저는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이 어, 돼요. 누가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라고요, 그게? 이게 지금 저희 논문에서 접근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가우시안 스플래팅 결과가 있을 때 뭐 노멀을 구하는 방식 자체가 여기서 아까 사용하신 그 수식 그게 곧 뭐 우리가 가우시안 스플래팅 결과에서 뭐 저거 노멀을 구할 때 쓰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랑 지금 여기 논문에 제한된 방법과 그냥 동일한 거다라는 거죠. 네, 뭐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이제 뭐 저희는 노말을 가우시안 스플리팅으로부터 구했다기보다는 그냥 세 축 중에 하나가 노말일 것이다라는 가정을 세웠고 그 세 축 중에 일단 노말이랑 온라인이 된 거는 이제 스케일을 낮추겠다라는 요런 거를 한 건데 교수님 말씀은 가우시안에서 바로 노말을 뽑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세 축이 아니라 그냥 세 축 중에 하나를 노말로서 뽑고 그걸 노말이랑 비교해서 옥스를 흘리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으로 제가 만약에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음 근데 그거는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약간 또 안 될 것 같기도 한 게 이게 로마를 찾는 방법이 일단 가우시안에서 좀 명확하게 딱 정의가 아직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정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그 많은 노력들 중에서 좀 하나 이게 우리가 갈 길이야라고 이제 정립된 방법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오케이. 그러면 가우시안 스플래팅 결과에서 노멀을 후처리적으로 뽑는 알고리즘이나 그거 자체가 좀 명확한 그 뭐 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방법들은 많이 있는데 아직 확립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있으면은 걔네들이랑 그거 그렇게 로스를 걸었을 때 그것도 뭐 베이스라인 같은 걸로 비교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약간 이게 논문 나오고 나서 나온 논문들이어가지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코어 거시기로서는 그게 그 스코어 디스틸레이션 뭐지? 그 SDS 로스랑 똑같은 건가요? 네. 그게 똑같은 거라면 그게 또 거꾸로 컨트리뷰션이 그거는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있는 거를 쓴 거는 아닌가요, 그러면? 또는 약간 좀 조미료 같은 로스로 저희가 좀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게 내세운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지금 네. 어반 씬이 제목에까지 들어가는데 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어반 씬을 했다는 거가. 이게 아까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보통 3D 리컨스트럭션은 오브젝트 가운데 딱 놓고 얘를 이렇게 주변을 360도 돌면서 촬영을 하는 세팅이 되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얼반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CT를 막 360도 돌면서 촬영을 하는 게 보통은 불가능한 세팅이고 이렇게 직진하면서 촬영을 해야만 하는 세팅인데 그 세팅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태클링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얼반신이 제목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각도가 좀 학습 때 수집하는 이미지의 각도들이 그렇게 조금 프론탈에 가깝다라는 그런 제약 사항이 존재하는 문제 세팅이 네. 뭐 저기 조경민님이 했던 그 사이드간 그거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좀 약간 아마 그거 약간 그 뭐지 그 그 트라이플레인으로 그 겐 가지고 트라이플레인 했던 거 그거 이름이 뭐더라? 이지스. 예, 이지3D. 그 이지3D 같은 경우도 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얼굴 이미지들 수집된 이미지들이 뭐 다 뒤통수까지 다 돌려가며 찍은 게 아니라 거의 정면에 가까운 이미지들만 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 네, 네. 그 학습 때에 찍은 그 이미지 그리고 그거의 카메라의 뷰잉 앵글이라고 할까요? 그 포즈라고 할까요? 그 포즈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하는 혹은 태클링하는
뷰 엑스트라폴레이션 저거랑 거의 동일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도 뒤쪽을 보는 세팅이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정면 이미지들로만 학습된 거에서 이제 3D 어웨어 뭐 그런 3D 어웨어의 생성 얼굴 이미지 생성을 하는. 근데 이제 그 저거 뭐야 사이드 뷰 그게 사이드가 아니지 사이드 뷰 생성한다 그러고 그건데 음, 아 네. 아 뭐 물론 거기서의 어프로치는 당연히 좀 지금 여기서 하는 거랑은 다르고 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잘못됐다 뭐 어떤 뭐 그런 이슈가 있다 이런 거보다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류의 문제도 지금 뭐 그러니까 동의 이거 뭐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도 뭐 그러니까 대부분 정면 이미지들이 위주인 어떤 그런 대상 객체가 또 얼굴 데이터나 뭐 사람 신체는 뭐 사람이 뒤로 돌아가지고 뒷모습도 많이 찍히려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들을 모으면 뒤통수를 찍을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뭐 하여튼 그래서 그쪽에서도 뭐 비슷한 이런 문제를 다룬 어프로치가 있거나 혹은 이거를 그쪽 도메인에 적용했을 때 뭐 좀 결과가 더 좋아지거나 뭐 이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이드 범리님께 여쭤볼게요. 여쭤보 경민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타이머.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다면요. 이 논문은 이제 PPR 본사에 제출된 논문이고 이제 억색된 논문이고 저랑 이제 채연 학생 그리고 이제 카카오 브레인의 주영님이 함께 했던 논문입니다. 포크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서 디바이어스고 이제 데이터셋 바이어스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피싱 클래스를 프레딕션 하기 위한 이제 데이터셋이 있을 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샘플에서 이제 피싱 클래스의 대부분의 샘플에서 이렇게 무리 문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클래시파이어는 이 샘플들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피싱이라는 액션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제 물만 보고도 이제 피싱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점은 이제 테스트 타임에 클래시파이어가 이 물이라는 피처가 없는 이런 샘플을 받았을 때 잘 맞추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싱 태스크에서는 이렇게 피싱이라는 클래스를 직접 의미하지 않지만 이렇게 highly correlated 돼 있는 이런 물이라는 피처 같은 거를 배우지 않고 이제 피싱이라는 클래스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사람이 어떤 로드 같은 걸 잡고 있다 이런 피처를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제 바이어스가 없는 데이터셋에서 이런 이제 유의미한 피처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클래스 내에 존재하는 이제 generally occurring 피처를 추출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이런 바이어스 데이터셋에서 generally occurring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이런 물 같은 피처가 같이 잡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어스 데이터셋에서 이런 좀 유의미한 피처를 뽑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바이어스가 있는 BA 샘플과 바이어스가 없는 BC 샘플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같이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공통된 피처를 뽑고 이거를 이제 유의미한 피처라고 생각을 해서 모델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표시된 좀 유의미한 피처라고 얘기하는 게 인트린식 피처라고 불리는 것이고 이제 물과 같은 이런 피처를 이제 바이어스 피처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하나만 했어요. 네. 이
바이어스 쪽에 항상 궁금했던 건데, 그 바이어스 컨플릭팅한 케이스는 어쨌든 현실에 있는데 네. 데이터에는 없어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데이터의 소수 존재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의 소수 존재는 하는데 너무 다수의 샘플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물만 보더라도 이제 90%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맞출 수 있는 그러면은 요즘에는 사실 트렌드가 데이터를 많이 모으기가 트렌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좀 현실에 있을 법한 거의 모든 이미지가 다 수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이 바이어스 컨플릭팅한 세팅이 실제로 요즘에도 좀 자주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어, 이제 엄청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LLM이나 이제 제네레이티브 모델 같은 걸 만들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대규모 데이터로 만들어도 그 비율 자체가 음, 대부분의 인사가 이제 남성이고 뭐 여성의 비율이 너무 작다 그러면은 남성이 인사를 주로 생성을 하게 된다거나 제네레이티브 모델이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할 수는 있더라도 편향되게 만들거나 뭐 이런 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세상에 있는 바이어스도 디바이스 하겠다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데이터셋이나 리얼월드에서도 바이어스가 편향되어 있을 만큼 그런 현상들이 이미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모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바이어스가 항상 있고 그래서 그런 바이어스도 다 디바이스 해보자 이런 건 네. 질문이 있는데 저도 이거 결국에 풀고자 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인가요? 보다는 지금? 네. 아, 분리 문제였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연수 농업인데 좀 이쪽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바이어스가 있는 샘플과 바이어스가 없는 샘플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요 입력 샘플에서 어떤 부분이 인트린식 피처인지를 하이라이팅 해주는 요 맵을 찾고 싶은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 두 샘플에서 이제 피처 맵을 뽑고요. 얘는 이제 각각 7x7x 512 정도의 이제 피처 맵이 있을 거고 이 두 가지 맵의 커먼 애트리뷰트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된 피처를 뽑게 되는데 요것만 이제 사용하면 발생되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입력 이미지에 여기 돌 같은 게 있는데요. 이제 여기 사람이 돌 위에 앉아 있고 여기는 돌이 없지만 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이미지에 공통된 피처로 돌이 뽑힐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돌이라는 거는 피싱이라는 거를 설명하는 좋은 피처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 이 프레딕션에 필요 없는 그렇지만 이제 커먼하게 나타나는 그런 피처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둔 게 이 R이라는 모듈인데요. 이 Relative Exploitation Score Function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얘는 이제 각 요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브레드캠을 뽑고요. 그럼 이제 각각의 프레딕션을 어디를 오고 있는지 맞출 수 있는데 이 샘플에서 이 바이어스가 없는 샘플에서는 프레딕션 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여기 바이어스가 있는 샘플에서는 잘 활용이 되지 않는 그런 피처들을 하이라이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맵을 이제 합쳐서 이제 I weight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I weight가 이제 H by W는 이제 원래 이제 입력으로 들어온 이미지의 피처가 H by W by C일 때 얘를 이제 브로드캐스팅해서 그냥 컴팩트해서 가이던스라는 걸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 가이던스 피처라는 거는 인트린식 피처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가중치가 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는 결국에는 이제 이 가이던스랑 이제 원래 있는 입력에 이제 피처가 비슷하게 되도록 이제 에런 로스를 하나 걸어주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 뽑혀진 피처들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걸게 됩니다. 혹시 네. 가이던스가 결국에 그 만드는 어떤 앱은 네. 그 여기서 피싱인데 어떤 클래스 메인 대체를 보여주는 정도인 거 용도가 딱. 클래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피처의 로케이션.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이 그렇다면 저 바이어스가 있는가 없는가 이미지를 어떻게 구분해가지고 넣어줄 수 있는 건가요?
그거를 이제 여기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데이터셋에 지금 빨간색이 바이어스가 있는 샘플이고 이제 파란색이 바이어스가 없는 샘플로 표시를 해놨는데 저희가 그냥 데이터셋을 받았을 때는 뭐 어떤 샘플이 바이어스가 있고 어떤 샘플이 바이어스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뽑기 위해서 약간의 테크닉을 이용을 하는데 일단은 바이어스를 이제 바이어스된 모델 5개를 우리가 가지고 온다. 이 바이어스된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피싱 클래스를 맞출 때 물만 보고 이제 피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프레딕션 하는 모델이고요. 얘네를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간단하게는 그냥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굉장히 짧은 이터레이션 동안 학습을 하면 바이어스 어트리뷰트 자체가 배우기 굉장히 쉬운 속성을 갖고 있어서 바로 그 피처를 가지고 와서 학습하는 학습을 하게 되고 뭐 GC로스라고 그런 쉬운 피처를 더 잘 배우게 하는 로스가 있는데 전 디테일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다르게 된 5개의 이제 바이어스 모델을 학습을 하고 이 5개 중에 3개 이상에서 이제 틀린 샘플을 가지고 와서 디캔트 비엔이라는 샘플 셋을 만듭니다. 요거는 이제 대다수의 바이어스 모델에서 틀린 샘플들이니까 아마 바이어스가 없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대충 이렇게 한번 추린 것이고요. 이제 학습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FD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Device Representation을 배우는 모델인 거고 동시에 FB라고 해서 바이어스만 잘 배우는 모델을 동시에 같이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FB 학습을 하면서 이제 만약에 이제 바이오스가 있는 샘플들이 이 FB 모델에 들어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로스가 낮아질 것이고 이제 바이오스 피처가 없는 샘플에 대해서는 로스가 이제 비슷하거나 이제 높아지게 될 텐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코어링화해서 이 디켄트 BN이라는 로셋 중에서 FB의 로스가 낮아지지 않는 것만 다시 계속 추리게 됩니다. 이건 학습을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제 더욱더 바이어스 피처가 없는 샘플들만 추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속 이 XBN BC 샘플이라는 것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의 경우는 이제 오토버즈라는 신테틱 데이터셋이랑 BFFHQ랑 빠라는 리얼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했고 이 바이오스 시비리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셋의 몇 %가 이제 BC 샘플인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5%다라고 하면은 95%의 샘플들이 바이어스 피처를 갖고 있고 5%의 샘플만 바이어스 피처를 갖고 있지 않은 샘플들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이 아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바이어스가 없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측정한 성능이에요. 그래서 이거 성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제너럴라이즈가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아울스가 이제 다른 메소드보다 성능이 좋았다라는 것이고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EZ가 이제 그냥 그래드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학습하는 도중에 이제 보시면은 이 액션에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데 이 데이터셋 바이어스가 백그라운드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늘을 본다거나 이제 클라임이라고 하면은 어떤 락 같은 걸 본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제안한 이 아이 웨이트는 실제로 스로잉하는 팔을 혹은 이제 버블팅하고 있는 이 액션을 잘 보고 있다라는 것을 비주얼라이즈한 결과입니다. 그 질문이 있네요. 그럼 저 데이터셋 있잖아요. 네. 아까 그 정량 평가에서 나온 저 데이터셋에는 바이어스랑 디바이어스 레이블이 다 달려있는 거죠, 데이터셋에서? 네, 맞습니다. 디바이스 레이블, 바이어스가 어떤 샘플을 바이어스가 있는 거랑 없는 네. 거랑 구분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 거죠? 네, 네. 사실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도 사실 다 달려 있는데 저희가 사용 안 하는 부분이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분류 성능이 얼마나 그러니까 일반 데이터셋에 대해서 분류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바이오스 데이터셋에 대한 바이오스 세팅을 알고 실제로는 이게 실제 분류 성능도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실제 분류 뭐라고 분류라고 할까요, 뭔가.
그러니까 저렇게 바이어스가 고려돼서 네. 수집된 데이터셋이 아니라 리얼월드 데이터셋에서도 성능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죠. 네. 그런 의미긴 했는데. 근데 타겟 세팅 좀 다른 또 거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돌아보니까. 애초에 그거에 대한 성능 유지라기보다는 네, 맞는 것 같아요. 또 떨어져도 뭐 할 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 사용할 때는 딱 그 입력되는 때가 바이오스 컴플리팅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리얼 월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네. 그러면은 지금 바이오스 컴플리팅한 애들만 성능이 좋아지고 원래 건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래도 여기서 95%는 어느 정도 맞췄기 때문에 66%가 나온 거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바이어스드 샘플이 주로 많아질수록 0.5일 때랑 바이어스 된 게 0.5일 때랑 5.0일 때랑 성능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저 0.5일 때 저 성능은 지금 전체에 대한 성능인가 아니면 바이오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스 되지 않은 샘플에 대해서 에큐러시 63%였다는 뜻인가요? 전체 테스트 아니에요? 네, 그 바이오스 그 트레이닝 바이오스가 있는 데이터셋이라는 거라서 네. 이제 바이오스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반반 이렇게 섞여진 아. 개념입니다. 원래 데이터셋은 95%는 바이어스가 있고 5% 네. 바이어스 없는데 그걸 합수시켜가지고 바이어스 있는 것 반, 바이어스 없는 것 반 해가지고 성능이 두 성능 나온 거죠. 이제 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이오스가 없는 애들로만 이루어져 있긴 한데 다른 거는 이제 반반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이니셜 레이트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래서 윤리제기 3개, 그다음 위법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저스티피케이션을 보시면은 이제 모든 리뷰어가 이제 노벨티에 대한 지적을 하고 비슷한 웍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BC 샘플 셀렉션, BC 샘플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에 대한 어널리시스나 노벨티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리버트할 때 태클했던 거는 컨트리뷰션을 어떻게 좀 더 잘 설명할 것인가였고 이제 저희 주요 노벨티를 좀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메소드에서 이제 사실 대부분이 다른 웍에서 좀 가지고 온 거고 여기 있는 이 아이웨이트 뽑는 모듈이 좀 가장 새로웠던 거여서 이거를 위주로 좀 다시 하이라이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을 가지고 와서 이제 커먼 어피얼 피처를 조사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인트린식 피처에 대한 직접적인 가이던스를 주는 게 우리 노벨티다. 이걸 좀 다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프라이어 웍에서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뷰어들이 좀 제시했던 시밀러한 베이스라인들, 그다음 리센트 베이스라인들을 비교하면서 동시에 우리 컨트리뷰션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말한 이 베이스라인들도 explicit guidance for intrinsic features 요거를 제공을 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얘네가 왜 intrinsic feature를 캡처하는 애들이 아닌지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증명을 하고 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한 본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드캠을 돌려가지고 바이오스 모델이 집중하고 있는 영역을 마스크드 아웃하고 이 샘플들을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없앤다고 해서 모든 바이오스 피처가 없어지진 않는다. 이런 걸 비주얼라이즈를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이게 왜 우리랑 우리의 노벨티를 저해하지 않는지를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보다 그래서 성능이 낮다. 이거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소스 코드가 제공되지 않았다라고 좀 명시를 했고 그다음 리뷰어가 여러 개의 베이스라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실험을 다 할 여력이 없을 때는 그 중에 더 최신 방법론, 가장 최신인 걸 일부는 실험을 하고 성능 비교를 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파이널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리잭이었던 사람들이 다 보더라인을 올려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더라인 3개, 위법셀 하나였고요. 이제 R1이랑 R2는 그냥 어느 정도 좀 잘 어드레스 해줬다라는 리뷰였고 R3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뭐 다른 베이스라인 비교가 안 되어 있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분이 말했던 이제 로직 코렉션 빼고는 저희가 다 비교를 해줬고 이제 로직 코렉션보다 최신의 것보다 저희가 잘한다는 걸 좀 이미 증명을 한 상태여서 어느 정도 어, 영상 참작 같은 걸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컨설이 해소됐다고 했는데 보더라이네. 올려주기 싫은 거지. 네. 그럼 원래 그럴 때 많아. 자존심인가? 저도 이미지 보다가 X중이 싫은데 다 했는데 깔 수는 없다. 약간 그런 것 그래서 체험 괜히- 정상 괜히- 분석을 해준 건가요? 그래서 저자분이 느끼시기엔. 근데 저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니셜에 똑같은 점수 받는 거랑 그 후에 올려줘서 점수가 올라가서 똑같은 점수 된 거 중에 올라간 거를 좀 더 쳐주는 느낌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논문이 될 때 이야기인 거죠 이거는. 최종 어셉턴스. 결정할 때 어. 이렇게 약간 애매한 애들 중에 이렇게 올라간 애를 좀 더 쳐주는 느낌. 가산점? 왜냐면 뭔가 점수가 상승되다. 점수가 상승됐다는 게 개선이 됐다는 뜻이라서 약간 혹은 뭐 리뷰어가 잘못 이해한 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리뷰어에 잘못일 수 있으니까. 근데 변화가 없었다 뭐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드라마틱한 것이 좋다. 동일 점수에서 물론 애초에 잘 받으면 애초에 잘 받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애초에 보더라인 새 위커스의 판에서 떨어질 수 있었는데 리버탈 이후에 저 점수니까 가산점이 좀 컸겠죠.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다. 리뷰어 입장에서든 메타 리뷰어 입장에서는 떨어뜨리기 애매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더라인이었는데 얘네가 뭔가를 시켰는데 제대로 안 한 거랑 밑에서 보더라인이 올라왔어도 어쨌든 내용적으로 시킨 거 다 했는데 그러면 뭔가 원래에서 떨어져야 된다라고 쓸기가 애매하게 만드는 게 만약에 그러니까 막 좀 약간 몰린 상황이라면 그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다 하는 게 중요하고 못한 거는 무조건 우리가 카메라에 내 싣겠다 아니면 서플리 꼭 넣겠다 막 이런 식으로 다 태클하는 게 좀 중요해요. 약간 그럴 수가 없잖아. 알바체어가 그거 리뷰들 딱 읽은 다음에 단점이 이거였는데 어서들이 다 이거 했다. 어드레스 했다. 근데 이걸 떨어뜨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냥 우린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그것도 있죠. 그게 사실은 오늘 빠르요. 트리플레이어는 옛날에 탑 몇 %에서 그냥 리젝됐어요. 그런 적도 있었고. 축하드립니다. 또 질문이 있어요. 질문 하나 왔어요. 잘 되면 할 생각 있나요? 좋은 없어요. 다음 질문 뭐예요? 화면부 생성 모델을 기다리지. 웰스 사람이냐. 더불어 저 방법론에 노벨티 자체는 어디서 아이디어를 썼어요? 특히 그 카카오 인터넷에서 했던 글인데 네. 그 선생님이랑 디스커션하면서 그냥 얘기하다 왔다는 그냥 거죠? 원래는 그냥 어텐션 써보자 이거였는데 그거 하다가 실험하다 보니까 나와서 그냥 어텐션 맵이 보여. 원래는 어텐션 맵으로 조작하는 걸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냥 익스플리트하게 넣었으니까 그냥 나쁘지 않았다 이거인 거죠? 리딩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렇게 그렇으면 됐지. 그럴 수도 있 그럴 수 있죠. 이거 뭐 생각나는데 제가 최근에 비전스토 때 본 이게 크립 컨트롤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이미지 안에 있는 메인 오브젝트의 쉐이프를 되게 잘 뽑아요. 뭔가 학습이나 이런 게 없이도 그냥 뽑는 게 있어서 뭔가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PC에 PC에 그거 올려주시면 크립 컨트롤이 생성 모델이라면 그 이미지만 안 거죠. 스테이블리티. 스테이블리티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 네, 도움이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뭐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프리 가이던스 뭐 이런 류의 것들이 그 저기 뭐 테로 카라스 뭐 그 논문 뭐 요전에 며칠 전에 그 저기 비전 스터디에서 누가 발표를 해줬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그 저기 뭐 그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컨디션이 좀 더 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뭐 그런 데서 뭐지
하여튼 좀 그 뭐 좀 약간 더 인피리어한 모델, 뭐 레이어를 적게 썼다거나 아니면 학습을 좀 적게 했다거나 하는 모델과 학습을 풀리 했거나 아니면 레이어를 더 많이 썼거나 하는 그 두 개의 모델 간에 뭐 좀 차이 값을 가지고 그 클래시파이 프리의 그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뭐 바이어스드 모델을 뭐 좀 이 나름 여기 나름의 방식으로 뭐 이렇게 도출을 하는데 근데 뭐 하여튼 좀 그런 비슷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게 바이어스인지를 뽑을 때는 뭐 좀 학습을 조금만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바이어스에 도미네이티드 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타산지석 삼아서 다른 모델이 그렇지 않도록 한다는 뭐 하여튼 큰 틀에서의 뭐 그 디바이어싱 쪽에서의 여러 접근법들이 그 약간 그 디퓨전 모델에서 그 가이던스 쪽과 그런 쪽 리터러처와도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쪽을 이쪽 뭐 디바이어싱에 적용을 해보거나 아니면 그쪽 이 디바이어싱 쪽에서의 그 뭐 바이어 샘플 뭐 하여튼 그런 타산지석류의 어프로치를 저쪽 디퓨전 모델의 그 저기 가이던스 쪽에 써보거나 뭐 그런 것도 뭐 뭔가 뭐, 뭐 좋은 뭐 연구 방향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네. 근데 그 논문이 뭔지 모르겠네. 그 논문 저쪽에 찾아. 찾아오신다는 건가요? 네, 내가 찾아서 공유해 볼게요. 연구시방에 공유를 해야겠네. 네. 다음 논문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와서 이제 파이썬을 뭔가 보자라는 제안을 받아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사실 이 논문을 하기 전에 조금 여러 트라이를 했었는데 몇 번 실패를 하고 이제 제가 들어간 거라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잡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 그때 나왔는데 파이썬에도 뭔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파인 튜닝을 해서 좀 성능을 확 올려보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서 테스크 자체는 그냥 옷이랑 사람 이미지 줬을 때 뭐 옷을 입히는 거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기존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파이썬은 원래 겐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뭐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게 없으니까 겐으로 처음에는 이제 사람의 옷의 영역을 지우고 좀 크게 해주세요. 잘 안 보여요 이거. 오른쪽 위에 위에 흰색 오른쪽 위에요. 슬라이드 쇼 그거 있는데요. 네, 뭐 사람 이미지를 옷 부분만 지우고 이제 주어진 이런 평평한 옷이 있을 때 그 영역에 마핑을 시켜서 붙여놓는 걸 했습니다. 그런 게 좀 잘 되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파이톤 데이터셋 자체가 사람이랑 이제 그 사람이 입은 옷 이미지 페어가 있어야 돼서 굉장히 그래서 좀 오버피팅이 많이 심합니다. 데이터셋마다 그런 일반 성능이 떨어져서 이제 아래 이미지들처럼 이런 거 아이고, 미안해요. 네, 기존 뭔가 겐 이렇게 골드 친구였는데 겐 기반 것들은 이제 원래 바이톤 HD 데이터셋은 이런 약간 상반신만 찍은 크게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런 전신 사진에서는 일반 성능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에 올려보자. 그런 게 좀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에도 이제 여러 시도를 했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옷을 약간 텍스트 클립처럼 기존의 뭐 IP 어댑터 같이 이미지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이제 리페인팅을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제 옷이 디테일이 하나도 안 삽니다. 뭐, 스파셜 정보를 워낙 많이 압축을 해서 정보가 많이 사라질 수도 있고, 또 10이라는 문자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런 어프로치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와핑은 걔네에서 하듯이 이제 그 영역에 딱 맞춰서 와핑을 하고 붙인 다음에 나머지 부분만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인페인팅을 하는 겁니다. 사람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생성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와핑할 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 개입을 안 하는 문제도 있고, 와핑이 잘못되면은 이제 두 번째 인페인팅 스테이지에서 아티팩트가 없앨 수가 없어.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시도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 RCCV에서 컨트롤 넷이 많이 썼어가지고 이제 저희도 결국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다 보니까 컨트롤 넷을 먼저 나이브하게 써보자.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컨트롤 넷을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그랬더니 문제는 이제 왼쪽 아래 그림이 이제 컨트롤 넷이라고 하는데 디테일이 여전히 좋습니다. 컨트롤 넷처럼 뭔가 덴스한 정보를 줘도 디테일을 주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컨트롤 넷이 기존에 풀었던 태스크들이 전부 다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거기서 다이렉트하게 좀 뽑을 수 있는 온라인에 잘 맞는 엣지나 데시널 같은 거 그런 거를 컨디션으로 받았을 때만 좀 생성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옷에 굉장히 디포메이션이 많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컨트롤 넷을 제로 컨볼루션을 통과해서 그 피처 맵을 인코더에 더하는 방식이 좀 문제인 것 같다. 그게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산만 처음에는 컨볼루션 연산을 이제 크로스 어텐션 연산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그냥 제로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네이밍을 했는데 요새는 사실 근데 크로스 어텐션으로 컨디션 주는 게 많아서 요새는 좀 흔한 기술이 있는데 이때는 그래도 그런 기술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이런 이제 구현적으로는 트랜스포머 블럭을 넣었는데 이제 중간에 그 트랜스포머 블럭에 있는 크로스 어텐션에 쿼리는 이제 이전 블럭에 피처가 그대로 들어오고요. 키밸류에는 이제 컨트롤에서 나온 옷 피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쿼리는 사람, 그리고 키밸류는 옷인데, 그래서 어텐션 맵이 이제 옷이 그 사람 영역에 들어갈 부분을 뭔가 좀 높은 확률로 뽑는 거죠. 소프트넷을 취해서. 이제 기계의 기본적인 동작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거 가중치가 있고 그게 파인튜닝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원래 있던 가중치는 멀티헤드 어텐션 파트가 없잖아요, 원래는. 멀티헤드란다. 크로스 어텐션 파트가 없잖아요. 원래 그렇죠. SD에는 원래 그게 텍스트로 들어가나 원래? 텍스트로 들어가는데 아. 저희는 텍스트에는 그냥 클립 이미지 거를 넣습니다. 클립 이미지 인코더, 텍스트로 들어갈 부분을 클립 이미지 인코더 바꿨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원래 기존에 있던 스텝이 원래 그 컨트롤 같은 경우에 되게 스파셜하게 컨볼루션 들어가는데 이거를 그냥 그렇죠. 텍스트로 해서 이미지 인코더를 뭔가 구호가 한 건가요? 그거는? 여기 오버뷰에서 파란 색깔이 이제 피드 된 거고 원래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 유넷이 있고 거기에다 컨트롤 넷을 붙였습니다. 컨트롤 넷의 피처를 그냥 그대로 네, 이렇게 토큰으로 넣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컨볼루션이 컨트롤 넷을 토큰으로 한 건데 이제 기존에 있는 텍스트 자리에는 안 넣고 저희가 새로 제로 크로스 어텐션 블록이라는 걸 넣어서 그거를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왜 제로예요? 왜냐면 마지막에 제로 리니어 레이어가 있어서 그게 뭐예요? 이제 트랜스포머 블록에 마지막에 이제 피드포워드 다음에 원래는 끝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그냥 제로 컨볼루션처럼 마지막 영향을 안 주려고 최초의 아웃풋을 0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저 어텐션 아웃풋을 영어로 만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부분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추가를 했고 이제 그 아웃풋이 원래는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컨트롤넷처럼 좀 영향을 없애려고 처음 포워드할 때. 그냥 어텐션 블록을 새로 집어넣었군요. 예, 저 통째로 원래 없던 부분을 집어넣으면서 예. 그거에 대한 영향 없애려고 내지별 커넥션 연결시키고 새로 그쵸. 우리 네, 맞아요. 이거지 그렇죠?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그랬다고. 처음에는 빵이었다가 학습되면서 바뀌는 거니.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스테이블 디퓨전 인코더 디코더에 클립 이미지 인코더에서 나오는 피처를 프리셋 상태로 그냥 넣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약간 백그라운드인데 저희가 페인트 바이 그젠플이라는 모델을 웨이트를 그대로 썼거든요.
그거는 거기서는 예, 이렇게 예, 아, 그쵸. 네, 알겠습니다. 그럼 클립 인베딩이랑 저 컨디션 이미지 양 둘 다 지금 크로스 어텐션 쓰고 있는데 그게 인터리브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인터리. 인터리어가 뭐죠? 교차하면 아, 인터 비교한다고요? 네. 인터비어인가? 네. 인터리 인터리브. 네. 영화를 잘 못해서. 네, 그렇군요. 사이사이 끼고 놓는 교차하면서 돌아가는 좀 들어간다고요? 그냥 레이어마다 예, 다르게? 예, 예. 아, 이걸 우리가 빨간색 지금 제로를 넣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컨트롤러 연산에 이건 좀 더 자유도를 줘보자 어텐션 연산으로 변경을 함으로써.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논문이 바로 쓴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뭔가 중간 미팅을 했는데 성능이 여전히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능이 약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실험을 돌려보면서 봤을 때 이거 디테일이 죽은 것보다는 뭔가 순식간에 오버피팅이 되는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연산력은 충분한데 데이터가 좀 부족한 느낌이에요. 어텐션이 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니까 학습이 되려면. 새로 블록을 학습시킨 거라서. 예, 예, 그렇죠. 어텐션 연산 자체가 저희가 토큰이 이제 한 4,000개 되거든요. 그러면 4,000개 학습을 시키기가 부족한 것 같다 해서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쓴 거죠. 단순한. 근데 바이톤에서는 사실 어그멘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종 논문 결과에서는 어그멘테이션 칭찬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저희가 어그멘테이션을 처음 도입을 해서 성능 올려가지고 이게 이제 후속 논문들이 다 이걸 쓰니까 다 인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약간 지금까지 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다음 어그멘테이션 논문인 건가요? 사실상? 그건 아닌데 네. 메타 리뷰어는 이 제로 플러스 어텐션을 처음 도입했는 거를 가장 큰 컨트리뷰션으로 잡았고요. 그냥 애초에 둘다 사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 네. 데이터셋에서는 같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로가 제대로 동작하려면 어그멘테이션이 필요한 거니까. 그쵸. 둘 다 노벨티인 거죠. 아키텍처랑 그걸 그럼 동합이면. 원래 컨트롤러에 쓰다가 그냥 어그멘테이션 한 건 그것도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거는 그건 오, 어블레이션이. 그거요? 여기 끝에 없는데. 근데 논문에도 없어요. 근데 해봤는데 안 됐어요. 아, 컨트롤넷에는 안 되더라고. 컨트롤넷 연산으로는 이게 안 되더라고. 어그멘테이션에서 양을 얼마나 늘린 거예요? 양이 그냥 어그멘테이션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썼어요. 이 어그멘테이션 저거밖에 안 했나요? 스토링이랑 HSV 이런 거 컨트라스트를 5가지? 아, 4가지? 예. 그리고 호리젠탈 플립이랑 원래 이런 걸 하나도 안 썼었는데 그리고 이제 스케일 시프트 같은 거는 이게 구체적으로는 옷이랑 사람이랑 다르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뭐 오른쪽으로 가면 사람이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더 다양성이 높아져서 굉장히 크고 좀 좋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어그멘테이션 쓰고 나니까 이제 좀 나온다. 이제 뭔가 스테이블 디퓨전이 학습이 된다 해서 어텐션 맵을 찍어봤더니 예, 점이 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스코어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점이란 게 뭔가요? 상상했던 대로 이게 이제 이 조그만 그림이 레졸루션이 32가 24인 겁니다. 그래서 한 개가 컬이 하나고 그리고 이 컬이 하나에 50키로 들어가는데 키도 32가 24짜리 해상도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파란 색깔 부분에 키의 어텐션 맵은 이건데 주황 색깔은 좀 아래쪽은 이거 이렇게 찍히는데 이거는 사실 어텐션이 되게 깨끗하지 않잖아요.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좀 결과가 나온다 싶으면은 이런 어텐션 스코어가 좀 잘 보이는 거가 있었죠. 위치가 잘 예, 보인다는 위치가 잘 거죠. 보인다. 근데 이제 여전히 좀 오차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 빨간 색깔 부분 원래는 옷에서는 살색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빨간색이 그래서 어텐션 맵을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흰 색깔이 제일 센 어텐션 스코어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조금 약한 건데 약한 것들이 이렇게 배류가 섞이니까 이런 섞인 색깔이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모아보자.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이런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 어텐션에서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를 쓴 건데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는 약간
좌표들을 좀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로스로 원래 겐 기반 파이썬에서 썼었거든요. 거기서 약간 모티베이션이 돼서 저희는 센터 좌표가 어떻게 보면 중심 좌표인 거죠. 센터 좌표를 조금 고르게 터뜨리자라는 아이디어로 적용했고 그랬더니 균등하다는 게 혹시 어떤 균등하다는 게 근데 이건 약간 조금 프라이어가 있는데 겐에서 이런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를 쓰지 않으면 마핑을 할 때 좌표를 예측을 하는데 좌표가 이렇게 저희는 옷을 입었을 때 그래도 옷의 좌표가 약간 뭔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옷에서도 오른쪽으로 가는 약간 균등하게 마핑이 돼야 되잖아요.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좌표를 영역에 쫙 균등하게 붙이는 그런 레귤러라이즈로 씁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 어텐션이 오버피팅이 되니까 원래 이 뭐 3,2 픽셀에 예측을 했으면은 그 다음 오른쪽 좌표는 3,2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여전히 3,2 있으니까 그걸 좀 균등하게 그래서 어텐션 맵에서 그런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를 이제 해서 써서 파인튜닝을 일단은 학습을 먼저 파인튜닝 없이 하고 그냥 스테이블 디퓨전 로스로 학습을 하고 나머지 학습이 어느 정도 된 어텐션에 그걸 걸어서 파인튜닝을 조금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핑이 좀 잘 되더라. 이 메소드 그식으로. 그래서 성능이 뭐 사실 인도메인 뭐 트레인을 바이톤 HD 쓰고 테스트를 바이톤 HD 썼을 때는 사실 그렇게 뭐 좋지 않습니다. 그냥 뭐 컴피티티브하다 정도인데 이제 다른 데이터셋 일반화 성능을 좀 쟀을 때는 이제 이런 뭐 약간 스튜디오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셀카를 찍던가 그런 사진에서는 일반화 성능이 굉장히 좀 좋았다. 성능을 이렇게 하고요. 제가 리그를 방금 급하게 그냥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기존의 바이톤 성능 자체는 낮았다는 거죠? 이제 바이톤 HD에서 학습을 하고 바이톤 HD에서 추론을 하는 거는 사실 좀 잘했어요. 잘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바이톤 HD로 학습된 모델을 이제 뭐 드레스 코드 다른 버추얼 트라이온 데이터셋이나 아니면은 사람 데이터셋 SHQ 그런 데이터셋에서는 성능이 좀 많이 낮았던 음. 그래서 아예 다른 데이터셋인 데이터셋으로 맞추셨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테스트 그거 데이터셋.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약간 노하우일 수도 있는데 네. 오버피팅을 하고 있다라는 판단은 혹시 어떻게 내리셨어요? 오버피팅을 하고 있다는 판단. 이게 훈련을 할수록 디테일은 많이 살거든요. 근데 일반화 성능은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배경을 이게 학습 데이터가 다 이렇게 배경이 되게 하얀색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계속 학습을 하면은 이런 데이터를 들고 와도 배경을 하얗게 만드는 네. 그런 경향을 계속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런 겐 모델들은 학습을 엄청 오래 합니다. 네. 수렴이 빠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배경이 계속 하얗게 되고 네. 그래서 약간 지금 영구적으로도 이 결국 옷의 디테일을 살리는 게 편향이 굉장히 센 건데 이거를 약간 트레이드오프를 잘 못 잡는 게 사실 지금 수능 논문에서 좀 오버피팅을 트레이드오프가 좀 그러니까 붙여놓는 건 사실 엄청 센 거잖아요. 편향이라는 거 자체가. 근데 그걸 잘하려면 학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반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서 테스트적인 문제. 약간 그런 그 강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 이미지를 얼마나 많이 붙여넣겠다 뭐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들도 좀 있잖아요. 사실 있긴 한데요. 사실 저희가 오버피팅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하이프리퀀시한 글씨 같은 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막 그냥 이런 검정색 무지티는 사실 되게 잘해요. 조금만 학습을 시켜도. 그럼 뭐 클릭 같은 것도 잘하고. 근데 이제 어떤 논문은 뭐 하이프리퀀시 그 주파수 잡는 걸로 글씨만 잡아서 떼어내서 붙여넣는 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뭔가 엔드투엔드로 하는 거는 사실 없어요. 그런 글씨 영역을 잡는 게
주문에는 사실 혹시 글씨 영역이 다 주문 같은 경우는 할때 글씨가 다 있고 네. 그런 게 좀 복잡해지니까 이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어퍼 간만트에서 했냐? 그러니까 사실 드레스 코드는 하의랑 드레스까지 포함이 됐는데 저희가 상의만 했거든요. 애초에 바이톤이 상의밖에 없잖아요. 하의랑 드레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왜 상의만 했냐라는 질문이 좀 많이 보였는데 사실 시간이 없었어요. 이게 학습을 많이 못해가지고 하의까지 학습할 생각을 못했고 미국 살 때는 그렇게는 안 써고 그냥 페어한 커플레이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일단 그 빼어난 컴퓨터를 위해서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상의만 타겟팅하고 있다. 다른 모델들이 또 상의만 하니까요. 다른 모델들은 이제 사실 바이톤 HB랑 HR 바이톤은 드레스 코드 이전 논문이라서 상의만 하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그냥 약간 한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리뷰가 약간 좀 저격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서플리멘터리 이미지가 되게 많았는데 그걸 하나씩 다 보더라고요. 이미지를. 그래서 어떤 한 반팔을 입혔는데 긴팔로 나온 게 있었어요. 저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봐서 그것을 응대드렸어요. 해서 이제 그 똑같은 샘플을 이전 먹으로 똑같이 돌렸더니 엄청 이상하게 나오죠. 그거 보여줬더니 얘네 더 못하더라. 우리도 못하는데 얘네 더 못한다. 우리가 좀 더 잘한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 그게 이제 두 번째 리뷰인데 결국에는 434에서 444 됐어. 그리고 메탈 리뷰는 제로 플러스 텐션만 메탈 리뷰. 이거 오른쪽 아래.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있죠. 그거 영어처럼 안 보여가지고 오늘. 네, 제가 뒤집어. 거꾸로. 상하 반전이 돼 있는 거군요. 네. 뭔가 이게 로샷처럼 보여. 로샷 같은데. 그러네. 제로 크로스 텐션이 요즘은 뭐 딴 데서도 쓰인다고 아까 그러셨죠? 요새는 엄청 많이 변형됐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별로 안 좋아요. 단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스크래치부터 학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새는 제로 크로스 텐션 이렇게 추가를 안 하고 기존의 셀프 텐션 유닛에 있는 셀프 텐션에 홈캣을 하면 이렇게 그렇게 많이 생각돼요. 그러면은 학습이 훨씬 빠르고 API 데이터처럼. 네 그렇죠. 피어 데이터랑은 약간 달라요. 그냥 피어 똑같이 데이터는 취급한다는 듀얼 크로스 텐션인데 그냥 토큰 취급한다는 거죠. 그렇죠. 토큰 취급해서 약간 컨텍스트 취급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셀프 텐션 다 붙여버리는 그게 더 좋아요.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후속 연구 생각 있습니까? 하고 있나요? 같아요. 하고 있어요. 뭐 하나요? 약간 세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PPT 있었는데 저는 첫 번째는 어떤 다른 학부연구생 바바소브라는 학부연구생을 하는데 제 VAR이라는 최근 제너러티브 모델이 있어요. 이제 디퓨전이 아무래도 디노이징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생성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VAR 같은 다른 결의 생성 모델이 좀 학습 프레임워크가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바이톤을 적용만 하고 있습니다. 약간 아키텍처 디자인 같은 건데 그래서 사실 그거의 컨트리뷰션은 이제 학습 속도 추론 속도 그리고 뭐 VL에서 처음 바이톤을 적용을 해봤다. 그런 걸로 지금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연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진영 학생이랑 하는 그 챗GPT로 캡션을 뽑아서 텍스트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로 스타일 변환 같은 거, 옷의 스타일링 변화 그런 거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멀티발마트로 좀 해보려고 데이터 프로그램부터 하고 있는데 외투랑 상의랑 하의랑 한 방에 입히는 거. 그 생각하고 있어요. 컨디셔닝은 그냥 셀프 텐션 일단 3개 붙여보려고 외투 상의 하의 가지고 하고 있어요. 너무 이거 논문 시작한 얘기는 단순히 그냥 바이톤을 디퓨전에 쓰고 싶었다. 그게 지금 그 얘기예요. 약간 네. 결국 마이너한 필드니까 스테이블 디퓨전 하나 큰 거 나왔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따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스텝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나왔을 때 빨리 해야지 너무 알았어요. 네. 그래서 요새는 그래서 다 어텐션으로 마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나요? 네, 마지막인데 이거는 이 뭐 이거 워핑에다가 뭔가 3D적인 요소를 어떻게 해갖고 뭐 SDS든 뭐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할 수 없나? 그렇죠. 예,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3D 바이톤, 네, 3D 공부를 요즘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3D 데이터 없이도 할 수 있나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바이톤 개라고 할까요? 그 네. 도메인에서는 다 2D 이미지로 하고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3D 이미지 수집된 경우가 없을 텐데. 10회 가서 서울대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3D 데이터를 좀 만들긴 했는데 퀄리티가 너무 안 좋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약간 마인크래프트 정도의 그런 퀄리티였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 SDS 뭐 그런 거는 그 2D 이미지로 결국 학습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그것도 멀티뷰가 필요한 건가요? 그거는 2D 기반으로 2D로 학습한 걸 3D로 보내는 모습. 네, 그러니까 저 워핑도 뭐 어떻게 그 워핑 했을 때 이게 같은 그거다 뭐. 이게 뭐 물론 포즈가 바뀌니까 옷이 포즈가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뭐 같은 어떤 약간 다이나믹 널프 같은 세팅에 해당하는 걸지 모르겠는데 이 옷이 뭔가 포즈 자체가 바뀌니까요. 옷을 입은 그 쉐입이라 그랬나 뭐. 그래서 이게 안 되나? 3D 잘 되면 창업부터 하는 게 되게 실용성이 높을 것 같은데. 3D 잘 되면은 일단 ODP 뭐 상업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존엔 2D만 했으니까. 머릿속에 그려지는 3D 그 유즈 케이스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비디오 찍어가지고 바로 실시간으로 내가 옷 입은 근데 옷 입은 거를 음. 앞뒤 좌우 다 돌려가면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를 먼저 복원하고 거기다 입히는 옷을 아, 주면 약간 거기에 그런 입히는. 느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보면 영원이 말한 것도 다른 거잖아요. 좀 다르죠. 비디오가 주어졌을 때 그 비디오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옷을 입고 움직이는 거. 비디오는 거울처럼 약간 진짜 거울처럼. 비디오는 약간 유명인 음. 영상에다가 옷 입히기 할 때 재밌을 것 같고 이제 태성님이 말한 건 뭐 그냥 무신사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쓰겠죠. 네, 약간 유즈 케이스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무신사가 뭐 할 거면 진짜 창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유명인 영상 할 거면 그냥 연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속도 얼마나 나와요 이제? 그 생성할 때 속도. 그 리얼타임이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사실. 512 해상도는 네. 지금 한 1.5초 정도 나고 사실 뭔가 30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워킹 시키면 베스트긴 한데 30프레임, 네. 30프레임이 지금 한 방에 생성이 안 되고 두 번씩 나눠서 해야 됩니다. 지금 기준. A백에서 한 6초 되지 않을까요? 오래 걸리네요. 그 휴대폰에서 못할 때. 네. 근데 사실 비디오는 이제 사실 데이터가 있으면 비디오 논문도 있긴 합니다. 바이톤 비디오 있고요. 근데 아키텍처는 사실 이 논문이랑 똑같아요. 사실 인풋 아웃풋만 바꾼 거랑 다름이 없어가지고 그런 논문들도. 근데 제 생각에는 3D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 정도. 막상 그 바이톤 비디오를 봐도 감흥이 없어요. 네. 그냥 정면에서 본 거랑 거의 비슷해요. 예측이 된다면 저희도 정면 이미지 보면 후면도 약간 예측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네. 이거는 이제 민정님이랑 이제 오늘 저자고 영원이 지금 네. ECCV 카메라를 이렇게 끝났었나요? 네. 이거 PST 사선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았나요? 안 넣었어요? 기억이 안 나. 네, 넣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왜 모르지?
그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겠었는데. 예. 동현님이 다 예. 참여한 거 아니에요? PPT랑 AI 대학을 넣고 마지막에 웹툰 넣으라 했는데 웹툰은 그냥 문장 한 줄만 넣으라 해가지고 그냥 넣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건 비디오 전문인데 이미지 한 장 주고 이 웹툰에서 뭔가 캐릭터를 좀 이런 뭐로 확장시키면 좋겠다. 네. 뭐 얘기를 해서 이제 그래서 뭐 재밌는데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적인 용도. 용도가 네이버에서 워낙에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네. 요새는 웹툰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웹툰에 가면은 캐릭터들이 동영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되게 다이나믹하게 싸우고 그런 거를 좀 원하나 봐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 네. 캐릭터는 많은데 이게 작가가 애니메이션 그리려면 그걸 다 그려야 되니까 모든 프레임을 그거를 뭔가 모션 트랜스퍼로 비디오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데 쓰이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데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좀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이버가 약간 점점 털자리를 잃어가면서 네이버 웹툰 콘텐츠를 살리면서 사실 네이버 웹툰 들어가면 저런 새로운 기능들 광고를 엄청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쓰긴 했는데 뭐 열심히 하고 있니까. 우리 과제 좀 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레퍼런스 한 논문이 12편 논문인데 세 개 다 12편 2024인데 다 똑같은 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도 사실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이미지 레퍼런스 이미지 한 장 넣고 포즈를 넣어서 비디오를 생성을 해요. 그런 태스크고. 뭐 애니메이트 애니원이라는 애는 오픈 포즈를 썼고 매직 애니메이트는 댄스 포즈를 썼고 그리고 오픈 포즈를 썼는데 그리고 이 논문들이 다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 나왔는데 첫 번째 스테이지 때는 다 이미지로만 들어갑니다. 이미지로 들어가서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그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학습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추론을 하면은 다 막 버벅거리니까 프레임 간의 연속성이 없으니까 두 번째 스테이지 때 이제 템포럴 축으로 로테이션을 또 하는 연산을 셀퍼테이션을 넣고 이제 그 레이어만 학습을 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매직 엘리멘트를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모티베이트를 했는데 여기서는 컨트롤 넷에 댄스포즈를 넣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테이블 디퓨전 유닛을 똑같이 복사를 해서 그 웨이트에 레퍼런스 이미지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 유닛을 피처 이스트레터로 삼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아키텍처 구조고 세컨드 스테이지 때는 이 메인 유닛, 색깔 메인 유닛에 그 템포럴 축으로 셀프 텐션을 하는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비디오로 역습을 합니다. 연속성을 배우고 그리고 첫 번째 스테이지 때 이 레이어는 다 올리고 그 레이어는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캐릭터들에서 잘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틱톡이라는 데이터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미지들이 다 틱톡 데이터를 쓰시는데 다 애니메이션 빼고 그러니까 틱톡 데이터는 사람이 나와서 앞에서 춤추는 영상 비디오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로만 학습을 하니까 처음에 잘 안 됐어요. 그냥 매직 애니메이트를 그냥 그 재구현을 해서 돌려봤는데 이런 애니메이션 영상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런 오픈포즈에서 좀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에서 프리트레인드 된 컨트롤 넷을 들고 와서 이제 애니메이션 프롬프트를 뭐 주고 생성을 하면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되게 잘 생성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뭔가 이제 프리즈된 컨트롤 넷을 사용을 했을 때는 포즈 정보는 부족하지 않구나. 네. 일단 그걸 생각을 했고 그래서 컨트롤 넷을 올리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컨트롤 넷을 올리고 이제 잠시만요. 네, 컨트롤 넷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미지 포즈가 계속 들어가는데 포즈가 아무래도 이미지 레벨에서 그 학습된 모델이다 보니까 포즈 모델도 다 오픈 포즈나 아니면 뭐
W 포즈나 텐스 포즈 이런 거 썼는데 이게 이미지 레벨에 삭제된 모델을 비디오에서 돌리니까 이제 조금 연속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부족하고 얘가 이런 포즈에 대한 그런 에러를 충분히 어드레스하고 있지 못하다. 그거를 약간 두 가지 모티베이션으로 삼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모델 오버인데 저희도 비디오를 생성하기 위해서 두 개 스테이지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 스테이지 때는 이미지만 들어가고 두 번째 스테이지 때는 템포럴 레이어를 붙여서 추론을 합니다.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는 메소드를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눴는데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고 이거는 하나는 퍼스트 스테이지 때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세컨드 스테이지 때 넣어서 학습을 하고 마지막은 인퍼런스 스테이지 때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트롤넷을 이제 프리즈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컨트롤넷을 프리즈 하면은 이제 가장 왼쪽 그림에서 파란 색깔 부분이 프리즈 된 거고 빨간색이 학습이 되는 건데 이제 이 가운데 빨간색은 처음에 무시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는 컨트롤넷이 학습이 되고 위에 소스 이미지가 들어가는 유넷이 학습이 됐는데 컨트롤넷을 프리즈 하니까 그 두 번째 이미지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것도 조금 뭔가 수식적으로 그렇게 접근한 건 아니고 이제 뭔가 이런 어피어런스 소스 이미지가 들어가는 인코더의 피처랑 컨트롤넷이 얼렸으니까 그 피처랑의 조금 중간 과정에서 이게 잘 섞여야 되는데 그런 어댑테이션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텍스처에서 뭔가 이런 노이즈한 게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메인 스테이블 디퓨전에 로라 레이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메인 유닛도 약간 학습되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축한 레이어가 이제 자세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비디오로서 이렇게 쉐입 이렇게 변화를 많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자세하게 그린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사실 스테이블 디퓨전에 로라를 달았다. 말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것도 둘 다 올리면은 뭔가 아예 안 되고 로라를 붙여 뭔가 로라에 이건 약간 어블레이션인데 로라의 허리에만 로라를 붙여도 안 되고 로라를 빌려 쪽 히렐 쪽에 붙여야 된다. 그런 어블레이션이고 두 번째로 저희가 세컨드 스테이지 때 포즈 에러를 좀 완화를 시키겠다 해서 컨트롤넷 쪽에도 템포럴 레이어를 달아서 이제 템포럴 컨트롤넷이라는 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제 이미지 레벨로 컨트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조금 이제 트루 포지티브를 많이 보면서 약간 좀 에러 있는 거를 좀 완화를 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직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앱노멀한 경우에도 잘 옆에 있는 거 정상적인 거 좀 보고 편하게 뒤에 정도 달았고 그리고 세 번째도 제가 그래도 어텐션 맵에 좀 그거 많이 봤어가지고 이번에도 어텐션 맵으로 좀 붙여야겠다 로열티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뭐 디스코에서는 사실 배경 유지가 정량적인 평가에 되게 좀 크게 먹히거든요 비디오에서는. 그래서 배경이 여기서는 고정되어 있는 게 좀 중요해서 배경을 좀 잘 고정을 시켜야 정량적인 평가에서도 좋고 뭔가 전체적인 성능 향상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 건데 아까 스테이블 디퓨전, 스테이블 바이톤 그림이랑 좀 비슷한데 이번에는 한 개의 쿼리를 시간축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는 공간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템포럴에만 이렇게 달았거든요. 그래서 템포럴 축으로 좀 정지되어 있는 배경은 이제 템포럴을 다 봐라. 많이 스무딩한 템포럴 배경을 봐라. 그런 습관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이렇게 파란 색깔 네모랑 노란 색깔 네모가 있는데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곳은 제가 어텐션 맵을 찍어보니까 좀 대각선으로 많이 액티베이트 되어 있죠. 그 말은 현재 프레임 근처만 자주 본다는 거죠. 왜냐면은 팔이 여기 있다가 여기 있으면은 다음 프레임은 팔이 없으니까 그 인접한 프레임만 보는 거죠. 어텐션을 할 때. 근데 배경은 항상 그 배경이 그 위치에 있으니까 어텐션을 걸었을 때 시뮬러리티가 다 비슷한 거죠. 템포를 주게 돼서 그런 직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경을 좀 더 잘 유지하려면은 배경에 있는 어텐션, 레전을 스무딩을 좀 더 하자. 그런 팁입니다. 수식은 논문에 있으니까 그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도메인에서 돼야 돼서 이게 포즈를 안 바꾸니까 애니메이션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드라이빙 포즈는 사람으로 뒀는데 사람의 비율이랑 애니메이션 비율이랑 좀 다르니까 이제 이거를 좀 맞춰주는 그런 간단한 알고리즘도 애니메이션 캐릭터에는 적용을 했습니다. 사람한테는 적용 안 했고 사람 비율은 사람 비율대로 따라가니까 저 비율 어떻게 맞추나요? 이건 단순한 알고리즘인데 목 기준으로 이 파싱을 쫙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명치 목 쪽인데 여기서부터 네. 이 길이를 보고 이제 이 길이를 보고 처음에 맞춰요. 처음에 맞추고 얘가 짧아지죠. 네. 짧아지고 그 다음에 짧아지는데 이제 여기에 딸린 리프 노드들을 다 평행님 똑같이 하는 거죠. 되게 하겠다는. 예, 그렇게 해서 이 비율, 이 소스 포즈의 비율을 다 맞추는 게 룰베이스인 거죠? 예, 룰레이스. 네, 그래서 정성 정량 결과 사람 도메인에서 톡 데이터 셋에서 결과고요. 그래서 이런 에러가 있는 포즈에서도 좀 잘 동작을 하고 이게 또 정량 평가에서도 좋더라.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정량 평가가 좀 잘 안 돼서 애초에 스코어가 너무 낮게 나오더라고요. 모든 모델들이 조금 유의미하지 않다 싶어서 이제 저희가 유저 스터디만 요청을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아워스가 뭐 컨트롤넷을 트레인을 풀어버리면은 이제 또 사람 이미지만 보다 보니까 논리지를 잘 보존을 못하는 것 같다. 아이덴티티가 많이 망가지는데 컨트롤넷 고정하고 로라로 메인 이름만 조금 학습하니까 텍스처가 잘 살면서 포즈도 잘 유지가 되더라. 이거 올리셨는데 다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아, 진짜 좋아요? 네. 체리피킹이 관계한 그런 거죠, 결국에는. 힐링이 그렇게 막 없진 않은데 좋아요. 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막 너무 어려운 포즈가 몰려있으면 다 안 되죠. 애초에 포즈가 막 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잘 안 되죠. 이런 거는 뭐다 못하니까. 이것까지인데 저희가 7점 만점에 334였나요? 그러니까 정우님이랑 비슷하게 봤던 것 같은데 10점 만점이요? 7점 만점. 7점 만점. 7점 만점에 3.4. 보더라인 한 개랑 페더라인 이제 밍리즈 밍리즈 두 개였는데 모두 억셉 3개가 됐어요. 보더업체 3개가 됐어요. 445가 된 거죠. 334. 근데 이제 사실 라이팅을 엄청 저희가 급하게 써요. 논문을 빨리 써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일단 좀 뭔가 뭐 메이저 리비전은 할 게 많다라는 평가가 한 게 있었고 얼마만 했었어요? 네? 얼마만 했었어요? 많이 했었다. 그럼 얼마만 했었다. 얼마 만에? 네. 일주일 일주일? 실험 결과 나오고 일주일만 있었다는 거죠? 돌리면서 돌리면서 잠깐만. 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재료는 다 갖춰져 있었어요. 사실 너무 방향성이나 그런 큰 그림은 다 있어서 뭐 흔들리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게 저희가 서플리멘터리나 이제 네이버 최종 발표를 할 때 되게 좋은 소스 리얼트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메인에 못 실었던 게 조금 아쉽죠. 그거 없이도 붙었다. 리부트 할 때 다 썼어요. 그런 거니. 리포트 할 때 리부트 할 때 엄청 많이 넣었죠. 서플리멘터리 비디오도 막 넣고 다. 그리고 PDF에 이 비디오를 PDF도 넣을 수 있다. 비디오예요. 뭐라고요? 이게 어도비로 키면은 재생. 신기하다. 맞아요. 가능해요. 애니메이션을 되게 좀
보라고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 이 비디오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뭐 기존 베이스라인이 뭐 또 추가가 안 됐다. 그래서 비교했고요. 네. 그래서 얘는 못하더라. 여기 사람이 나오죠. 애니메이션 되게 좋은데. 그래서 네. 그래서 또 베타 리뷰도 보니까 그냥 던졌다가 애프터 리뷰 상태 다 올려줘서 후속연구 하고 있나요? 수능 연구 약간 3D를 섞은 비디오를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가지고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그냥 네이버에 시켜서인가요, 혹시? 연구실에 네. 시켰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요. 그때는 뭐 처음에 그냥 과제는 이제 시켜서 한 게 맞는데 주제는 사실 자유주제였어가지고 네, 그 연구 과제였죠. 네, 아.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 주제가 아니었는데 계속 너무 안 되다가 거의 거의 일주일 전에 됐어요. 아니 일주일 전이 아니고 아니 주제를 아예 바꿨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한 3개월 한 거예요. 예, 교수님께서 뭔가 이걸 해보자. 근데 춘수님이 준수님이 약간 저런 비율이 완전 땅딸막한 캐릭터들로 이제 뭐지 애니메이팅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그쪽 한번 해보는 타겟팅 해보라고. 아예 주제를 기존에 하던 거 다 버리고 뭐 했어요? 네. 원장님 그럼 이번에 소개해 주신 거군요. 이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거 아니 그 웹툰 캐릭터라 해야 되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얘를 포즈 트랜스퍼 아니면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화 하는 거는 좀 뭔가 좀 상업적 가치 혹은 그 좀 실질적인 그 가치가 굉장히 큰데 그리고 뭐 문제 자체도 뭐 좀 재미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래 좀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뭐 그거 좀 그렇게 집중할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뭐 축하하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멋졌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들 했어요. 뭐 축하드려요.